네, 안녕하세요. 성신여고 1학년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문아라고 합니다. 네, 이제 아이들 중간고사가 지난주에 끝나고 이번 주 목요일 그저께였죠. 저희 아이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첫 수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이 끝나고 아이들에게 내어준 숙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이 끝나자마자 스스로 채점을 하고 그다음 점수를 기입해서 시험지를 찍어 보내는 것. 그리고 아이들한테 주말 동안 이제 아낌없이 본인이 행복감을 느끼는 방향으로 즐기고 오라, 놀고 오라고 숙제를 내주었는데요. 목요일에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 아이들 시험 끝나자마자 1시간 이내에 저한테 모든 점수 기입해가지고 시험지를 보내주었고 그 다음에 뭐 친구들이랑 마라탕 먹고 왔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원어십 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합니다.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좌절하고 그다음에 나의 약점이나 강점 숨기지 말고 선생님한테 바로바로 드러내서 우리가 미래에 있을 기말고사와 다음 시험에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자. 그래서 이게 제 수업의 목표였는데 그 점에서 저희 학생들은 모두 이제 투명하게 목요일에 와서 저랑 시험지 펼쳐놓고 개별 상담까지 완료한 점에서 아이들이 밝게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담회에서는요, 이번 중간고사 시험이 22년 개정 이후 이루어진 첫 시험이기 때문에 작년도 성신여고 영어 기출과 비교했을 때 주된 차이점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아이들이 어떤 안경을 쓰고 기말고사를 대비해야 되는지 그 점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신여고는 교과서 2가 분량의 지문이 시험 범위로 들어갑니다. 요게 대략 문항 지문 수로 말씀을 드리면 12지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성신여고는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부교재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영어 수업 시간마다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의 형식으로 모의고사 기출 지문들을 배부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수업마다 프린트로 나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범위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되게 수업을 준비하는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도 아이들 입장에서도 되게 박진감 넘치게 돌아가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총 지문 수로 보면 30지문 가량 아이들이 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조금 특이점이 성신여고에서 객관식 문항이 보통은 25문항 정도 평균 출제가 되었었는데 한 문항 증가해서 총 26문항이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한 문항이 증가하여 출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중간고사 객관식 문제들의 유형을 조금 살펴보면 내용 일치, 불일치를 묻는 문항, 그 다음에 어법, 그리고 이 밑줄 쳐진 단어의 어법성 판단, 그리고 문맥상 의미 판단하는 유형이 5문항, 그리고 수능 유형이라고 하죠. 문단 순서나 문장을 끼워 넣는 것, 그리고 밑줄 쳐진 부분에 영어 문장에 숨어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고 영어 선지를 읽어내려서 답을 골라내야 되는 유형을 함축적 의미 문항이라고 합니다. 그게 5문항이나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 아예 지문에 빈칸을 뚫어놓고 넣는 문항, 그 다음에 저희가 소위 주제나 주장, 이 글의 요지가 무엇일까 하고 묻는 문항이 4문항 정도, 그리고 지문에 주인공의 심경이 어떤 심경의 시작으로 해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 그래서 심경 변화 묻는 것 1문항 출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게 성신여고는 이제 모든 유형의 선지들이 영어 선지로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지문에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변형이 이루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어떤 방향으로 변형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출제되었던 어법 문제, 이번 중간고사 어법 문제인데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학교 선생님이 배부한 프린트와 교과서 지문의 원문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형광펜 쳐 놓은 이 문장이 이제 어법 문제로 출제된 문장인데 언뜻 보시기에도 지금 여기서는 that 뒤에 더 DC로 주어를 시작하는데 여기 that 뒤에는 주어가 root로 시작하죠. 그래서 문장 자체가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는 있으나 문장의 구조를 바꿔놓는다든지 새로운 처음 보는 단어들을 동의어, 반의어 등을 활용하여 변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새로 보는 텍스트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당황하지 않고 읽어내리고 그다음 게다가 요 밑줄 쳐진 부분 어법적으로 맞니 틀리니 요걸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지문 속에는 등장하지 않는 위치라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감으로써 아이들이 평소에 관계대명사라는 것에 절대적인 개념 이해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당황하지 않고 문제 풀어내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성신여고가 어법성 판단 문제를 한 3-4문항 정도로 꽤 많은 비중 출제하던 학교였는데 이번에는 한 문항 출제되었는데 그 문항이 요 문항이에요. 그런데 다만 확실한 한 문항을 냈습니다. 어법 밑줄 쳐진 부분에서 틀린 거 모두 고르시오의 형태로 만약에 하나라도 아이들이 선지를 실수한다면 무조건 오답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문항을 출제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본적인 어법의 개념과 다양한 문제풀이를 연습해보지 않았더라면 실수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유형의 객관식의 선지가 영어 선지입니다. 자, 그러면 요 영어 선지들이 저희가 공부했던 지문 속에 있는 문장이냐? 아니죠. 당연히 아니고, 지금 밑에 있는 지문이 실제 중간고사에서 출제됐던 지문이고 이제 이 밑줄 쳐져 있는 take things to another level 이라는 요 밑줄 쳐진 부분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선지가 답이 될 수 있을까라고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헷갈렸던 선지는 3번 선지예요. 요 내용이 그 요리를 재료를 추가해가지고 맛을 풍요롭게 거의 어나더 레벨로 맛을 업그레이드 시켰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재료를 바꾼 거 아니야? 해서 요 replace라는 단어에 꽂혀서 3번으로 오답이 많이 갔어요. 네. 그런데 저희 반 친구들은 요 문항은 거의 실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학생.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배부한 파이널 분석본인데요. 이 파이널 분석본에 보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형광펜 쳐놓고 아이들한테 다회독의 수업 시간에 복습을 하면서 언급을 했어요. 얘들아, 요건 음식을 재료를 막 추가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라고 아이들한테 요 밑줄 쳐지는 부분을 보면 업그레이드라는 단어가 떠오르게끔 제가 각인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샌드위치가 더 맛이 풍요로워지는 거야 하고 4번을 과감하게 찍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건 intense라는 단어가 이 지문에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단어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요 선지를 보고 너무 당황해하고 4번을 답을 찍을 용기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사이기간,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이기간, 방학, 그리고 게다가 저는 모든 수업 시간에 수업 전에 제가 30분, 1시간 단어를 한 명 한 명 외워서 테스트 보는 밀고 당기는 시간을 씁니다. 그때는 저희 지문 시험 범위 안에 단어뿐만이 아니라 관련돼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동반 유의어들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기본 어휘력 확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문항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능 논리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요 문장, 주어진 문장 지문의 흐름상 어느 번호 자리에 들어갈까 묻는 문제였는데요. 요 문장이 저희 원문 지문에 등장하지 않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새롭게 영작을 하셔서 문맥에 맞게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서 출제를 하셨습니다. 자, 이 문제 또한 우리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수업 시간에 거듭 언급합니다. 수능 공부가 내신 공부가 되어야 하고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가 되어야 된다. 이 모든 변형이 일어나는 광범위한 지문을 모조리 외울 수 없고 외우는 것은 무용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수업할 때에도 이렇게 요 지문은 문장 삽입 문제로 나오기 너무 좋은 문제야. 그 이유는 문장 간의 연속성이 너무 끈끈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수능 문제를 풀어내리는 스킬을 얹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요 디즈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저희 아이들의 시험지를 제가 목요일에 펼쳐보니까 요 디즈와 앞에 디즈 위즈와 요 위즈를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연결시켜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신 대비 기간 동안 다양한 변형 텍스트가 있는
다양한 수능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문제를 풀 때 단순히 오답을 지문이 이랬으니까 답은 3번이야가 아니라 답이 3번일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정확하게 형광펜 치고 질문하는 메타인지적 학습을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저희가 수업이 목요일이라면 진도 목요일 짧게 나가고 대부분의 시간을 요 문제풀이를 하는 방향으로 1대1 클리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지문 변형에 대비해야 하고 영어 선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단어와 해석력을 갖추어야 하고 마지막은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를 풀어내리는 스킬 공부와 강의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신여고는 서술형이 정말 배점이 높은 학교입니다. 100점 만점으로 우리 성신여고 시험을 환산을 해본다면요. 이제 성신여고는 영어 시험이 30점 만점이거든요. 객관식이 12점, 객관식이 18점, 그 다음 서술형이 12점인데 요게 한 40점 정도 되는 배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객관식 열심히 잘 풀어서 다 맞춰도 60점밖에 맞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서술형이 상당히 중요한데 보통 서술형 5문항이 출제되고 자, 그 다음에 본문의 단어들을 막 제시하고 어순 배열해서 영작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오위 지문에 요약문을 만들어 놓고 이 요약문 너희들이 한번 채워봐. 그 다음에 본문을 위해서 적절한 내용을 찾아가지고 그대로 옮겨 써봐. 그리고 단어의 활용이나 변형 없이 그냥 주어진 단어들 주어 동사 어순 맞게 배열해봐 하는 유형으로 보통은 출제가 되어지는데요. 제가 주목할 것은 다수의 지문이 서술형의 절반 이상이 교과서에서 출제된다는 점, 그리고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야 된다는 점에서 한번 이번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서술형 1번 문항이었습니다. 보기에 이렇게 단어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밑에 조건을 세세하게 제시합니다. 보기에 단어 다 사용해야 되고 어휘 변형해야 되고 어휘 2번 이상 중복할 수 있어. 그럼 아이들은 이 조건을 빠르게 캐치하고 그다음 요 밑줄이 본문의 일부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일부 문장의 앞뒤 맥락에 맞추어 내용을 떠올려 서술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where you started and how much effort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스타트 동사의 원형으로 제시되어 있는 단어를 이 앞뒤 문맥에 맞춰서 시제를 잘 맞추어서 이렇게 과거 시제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점. 그래서 이게 여고 시험의 영어 시험다운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동사의 활용을 통해서 영작해라 하면 지체 없이 시제 확인해야지, 주어랑 수 확인해야지, 요 문장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태 확인해야지 하고 빠르게 요 부분이 머릿속에 그 기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요게 저희 중간고사 대비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서술형 2번의 문항이었었는데요. 마찬가지 교과서, 이번 개정교과서 지문에서 출제가 되었고 제가 직전 보강 자료에서 배부했던 자료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모든 문장들을 외울 필요 없고 외우지 않았다고 불안해할 필요 없다고 말을 합니다. 다만 제가 무조건 출제될 거라고 강조하는 문장들이나 포인트는 확실한 암기를 통해서 그 암기를 바탕으로 써내릴 수 있는 몫은 반드시 부분 점수로라도 획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요 한 문항이 2점이지만 사실 성신여고에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면 6, 7점 정도 되는 되게 고배점의 서술형입니다. 그리고 서술형 기준표가 성신여고는 되게 분명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급적이면 문법에 맞추어 내용에 맞추어 서술할 시간만 벌 수 있다면 부분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빈칸 뚫어서 무조건 출제될 거야 하는 포인트에서 출제가 되었고 요건 도치 구문의 활용이었는데 이제 본 수업 시간에는 도치를 활용하여 문장을 변형하는 방법론적인 것을 수업 시간에 아이들은 모두 공부했고 어떤 문장이 나오더라도 도치 구문을 활용하여 영작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서술형 3번이었습니다. 요 3번 문항에서는요, 여러분, 지문 속에 답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문 속에 이 요약문 안에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을 싹 찾아서 이 안에 있는 단어들을 적극 활용하여 어법에만 어긋나지 않게 영작하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appear과 같은 동사는 비동사나 그런 것들을 추가하여서 수동태로 변형이 안 되는 동사라고 수업 시간에 거듭 강조를 했었고, 이 부분을 놓치지 않은 아이들은 이 자리에다가 어떠한 변형도 없이 문법에 맞게 본문에서 잘 찾아서 서술을 해서 득점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이제 개편이 되면서 기존의 2등급 정도까지가 1등급 커트라인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소 쉬워진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결국 촘촘한 채점 기준에 따라서 부분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서술형 문장이라고 해서 지문을 달달 외워서 쓸 수 있는 것 아니고, 지문 변형에 그다음에 이렇게 핵심 어법들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 기말 사이 기간에 아이들의 어법 개념을 많이 채워 넣고 근본적으로 영어를 많이 써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간단하게 내신 대비 6주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2과를 순서대로 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매주 한 과 정도의 지문을 진도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 수업에서는 조금 빠른 진도로 속도를 법니다. 이 빠른 진도라는 게 막 설명을 생략하고 막 달려가는 건 아니고요. 가급적 아이들에게 핵심 위주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번에 배운 어법 개념이 기말에도 쓰일 수 있도록 방법론적이고 원론적인 개념 설명은 얹어주되, 시간을 많이 벌어서 저와 함께 1대1로 숙제해온 문제풀이, 질문 같은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법니다. 그래서 진도 한 주 나가고 또 매주 2번의 수업 중 하루는 클리닉으로 소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시험 3주차쯤 가면 학교에서 프린트를 이제 한 장 한 장씩 나눠주기 시작해요. 제가 그 프린트를 성신 유니크 프린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에 있는 내용들의 진도로 마무리가 되고, 이 과정 속에서 한 4주차, 5주차 오면 아이들이 교과서 지문을 까먹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주 수업 시간 시작할 때 전주차에 나갔던 시험의 범위를 누적해서 복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별도로 집에 가서 지문 복습을 하지 않아도 모든 지문들의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수업 진도 시간 벌고 클리닉 시간 이용해서 아이들 가급적 하나하나 숙제를 소화할 수 있게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중간고사 보고 와서 목요일에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요 어법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하필 저 객관식 문제 하나 틀렸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 서술형 쓰는 방법 모르는 것 같아요. 저 너무너무 주어 동사 찾아 쓰는 거 헤맸어요. 이렇게 저한테 와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어떤 아이들은 서술형 문항 위주로 해서 문제를 더 뽑아주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수능형 논리가 철저하게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수능형보다는 내신형 안에서 어법 단서 찾아서 훈련하는 것, 이런 것들 조금 보완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맞춤 과제가 제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신 대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까 인텐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친구들은 그 선지를 답으로 고르기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매 수업 이제 동의어, 반의어, 유의어 다 정리해주면 저랑 하나하나 구두 테스트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목요일에 학생이 저희 피드백지에 이렇게 적어주었어요. 선생님, 저 집에 가서 지문 복습 따로 안 했는데 정말 그 모든 30지문 이상의 지문들이 막 떠올라서 신기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아이들 에너지 아껴서 타과목에 쓰고, 아이들이 집에서 끙끙거리면서 지문 다시 복습하고 암기하는 시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업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요, 전략적으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다회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주간지를 매주 나눠줍니다. 단언컨대 우리 아이들 중에 이 숙제 안 해오는 친구 없어요.
물론 선생님 저 한두 장 못했어요. 그럼 제가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남아서 해결하고 가자. 토요일 클리닉 시간에 조금 더 할 수 있지? 하면 아이들 대부분 남아서 군말 없이 소화하고 가요. 그래서 요 최우선 주간지만큼은 단어, 어법, 해석에서부터 이제 서술형 또는 이 내용 일치, 아이들 영어 선지를 막 읽어보는 훈련이 매주 규칙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것만큼은 아이들을 소화하게 해주고, 그다음 제가 시험 이제 2주 최소 전에 분석본 나눠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요새 영상에 익숙해서 지문을 사진 찍듯이 공부해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웹툰도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단어도 한 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한 페이지로 정리할 수 있게 넣어주고, 이렇게 지문도 제가 하나하나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포인트들을 담아서 아이들이 이 지문을 사진처럼 찍어서 머릿속에 딱 각인된 채로 시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늘 이 얘기를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너희들이 스스로 책을 펴고 싶은 순간이 와야 한다. 이제 그러려면 뒤에서 늘 본인이 책을 펼치고자 했을 때 도와주고 함께 달리고 있다라는 선생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아이들한테 나는 잠 안 자 얘들아. 카톡으로 얼마든지 질문 있으면 해도 좋아. 그러니까 아이들 이렇게 막 질문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이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가서 단순 암기했던 중학교와 다르게 고등학교는 왜 암기해도 맞출 수 없는 거야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공부의 단계나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한테는 방법론적인 것을 알려주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카카오 채널로 레포트를 발송하는데요. 이건 어머님들 보시라고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 이번 주에는 너 이런 부분의 주간지가 미완성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잊지 말고 해와. 그리고 안 될 것 같으면 와서 1시간이건 30분 남아서 소화하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성취 레포트 발송합니다. 지금 중간고사가 끝나서 이제 본격적인 기말고사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 기간엔 어떤 것들을 채워가야 하냐면요. 일단은 성신여고 제가 최소 3개년 이상의 기출문제들을 유형별로 싹 정리해서 제가 이렇게 교재로 담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최대한 우리 학교 선생님의 출제 포인트를 안경으로 쓰고 기말고사 들어가기 전에 기본 실력 딱 채우고 기말고 대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서술형 쓰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양한 유형의 서술형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고안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의고사 실력은 내신 문제를 풀어내리는데 가장 베이스가 되는 실력이에요. 그래서 70분 실전 훈련, 모의고사 70분 딱 잡고 문제 풀고 그 다음 그날 바로 제가 해제 강의까지 싹 해서 과제 들려서 복습 과제 들려서 보냅니다. 그래서 수능 수업과 그 다음에 성신여고 서술형이나 기출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는 수업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업으로 사이를 메꾼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